교육부가 지난번에 이제 대입제도도 시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대입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잖아요. 그게 수능과 내신인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수능 관련된 이 개편 아니에요. 예. 수능 뭐 지난번에 본인들은 그러니까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킬러 문항 없애고 이러면서 뭔가 좀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은 예. 킬러 문항이 있었다고 느끼는 그런 또 대답도 많이 들었는데 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그 수능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이제 수능과 내신이 내신, 있는데 이제 수능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 지금 예. 한 1년여 동안은 큰 틀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을 늘리는 거잖아요. 예. 국어, 수학도 선택이 있어요. 공통이 있고 예. 국어 1, 2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저기 그 사탐, 과탐, 예. 사회탐구, 과학탐구도 과학탐구. 기본적으로 공통이 있고 2, 3학년의 선택이 선택을 있고.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 이 과목마다 뭐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리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겠죠. 뭐 다 잘 봐버렸다는 거, 예, 못 봐버렸다는 거 예, 해서 예. 약간의 이제 과목 간에 불이익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제 그걸 교정한다는 이름으로 선택형 그 수능을 예. 공통형 수능으로 바꾼 게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번에 바뀐 예, 수능 보세요. 제도가. 예. 영어는 절대평가 돼 있잖아요. 주요 그렇습니다. 과목으로죠. 예. 국어가 이 비중이 늘어났어요. 예. 선택 과목이 다 공통으로 공통으로 들어왔어요. 수학도 들어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아예 사탐 과탐은 1학년 공통 과목 중심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과목 간의 표준 점수의 어떤 불균형을 정정하기 위해서 선택형 수능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형 수능으로 약간 바꿔버린 바꿨다.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선택이라는 걸 없애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 요소를 없앤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됐다.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이것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고교 학점제와도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 수능의 제도 개편이 고교 학점제의 원래 장점을 다 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고교 학점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지금의 수능 개편은 결국 고교 학점제가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데는 좀 무력화된 거죠. 고교 그렇게 돼버린 학점제가 거잖아요. 물 건너 갔다고 하는 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개편 시안에서는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을 없애고, 예. 그죠? 예. 그리고 사회, 과학, 탐구형의 선택 과목을 없애서 공통사회, 공통 과목을 응시하게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인즉슨 융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제 상대평가와 결합된 공통 중심의 수능이 되면 이제는 더 격렬히 뭐에 말하자면은 유리한가 하는 것에 이제 쏠리게 되는 거죠. 상경계열을 지나가고자 하는 학생이 이제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가 되는군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학생보다 시험을 더 잘 봐야 표준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수능이 공통 과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치열한 말하자면 과목 경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게 참 딜레마이고 좀 고민이고 최근에는 아니 더더군다나 이제 많이 지적되는 게 이제 수능 성적이 소득에 비례하고 또 그렇죠.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아무래도 표준화된 이 평가 척도다가 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교육에 도움을 받으면서 집중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라는 큰 틀의 대안적 요구가 이제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이제 물론 절대평가가 가져오는 이제 성적 부풀리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완하는 별도의 이제 노력은 하되 지금 같은 식으로 수능의
상대평가 구조가 예. 유지되고 공통과목 중심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논의가 되면서 예. 최소한의 보완은 뭐 내신 절대평가는 수능 절대평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 최소한의 보완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수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거 맞지만 네. 수능이 절대적으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모든 걸 수능에 지금 집중하고 그게 부의 어떤 편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사교육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요소가 돼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교육감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 SAT는 네. 미국의 이제 소위 수능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게 절대적인 평가 지수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학생이 어디서 사회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네.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내면 뭐 SAT 점수와 관계없이 입학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사실 이제 교육부의 그 대입 개편한 자료의 별첨 자료에 보면 네. 외국의 예, 미국, 영국, 예. 프랑스, 독일 요렇게 그 예가 있어요. 들어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가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으로는 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절대평가 기반의 내신, 그죠? 예. 그리고 절대평가 기반의 수능,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방식은 SAT처럼 자격고사화해서 뭐 2회, 3회를 볼 수 있게 한다 맞아요. 이런 그렇게 부분이 돼 있고. 있죠. 예. 그럼 이제 대학은 어디서 변별을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신하고 예. 그다음에 수능하고 예. 절대평가 기반의 내신과 수능 점수, 면접 점수 예. 를 가지고 대학이 선발을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해요. 그게 변별이 될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 이제 변별이 너무 중요한 기준이다 보니까 예. 교육이 사실은 변별의 도구예요. 그건 아니죠. 교육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자,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예, 영어 절대평가 했잖아요. 예. 지금 영어 절대평가를 해서 저희가 들어보면 1등급이 한 10%쯤 된답니다. 전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 4%쯤 됐는데 예. 한 10%, 9%쯤 늘어났군요. 된대요. 약간.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아이들을 꼭 그 1등급을 4%로 만들어서 상위 그룹을 변별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는 없는 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입시 관계자분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요. 예.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게 입학 데이터와 나름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예. 요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학의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누적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지금은 조금 뭔가 변화된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똑같이 경쟁을 하고 그렇죠. 입시를 치러도 예.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이 네, 좋잖아요.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예, 요 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걸 넘어서서 큰 틀에서는 이제 논서술형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고를 특정하는 요 방식으로 우리가 솔직히 뭐 창의적 사고를 기려야 된다, 융합적 사고를 길러야 된다 모든 분들이 얘기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사지선다 하냐 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바꾸려고 그러면 못 바꾸는 못 거예요. 바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더라고요. 예. 정말로 이게 2028이거든요. 예. 2028년부터 시작돼요. 예. 2028년. 지금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러면 지금부터 예. 2032년 대입 제도를 상상해 보자. 그렇죠. 예.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때는 정말 정말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변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이런 입시 제도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좀 미래지향적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예. 조금 좀 긴 호흡으로라도 좀 그때 가서는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그렇죠. 엇갈리죠. 정말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요즘 그러니까요. 그런 발언까지도 지금 솔직히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면 그 교육 입시 제도가 대학 뭐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절대 평가하고 있고 SAT로 말씀하신 거 2번, 3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잘 보는 점수로 내고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만 보는 거지. 그게 수학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점수 1, 2점 가지고 어디 탈락하고 합격하고 이런 걸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점에서 이해가 이제 안 돼요. 우리의 어떤 평가 문화의 엄정성도 좀 우리가 필요한 그냥 선진국이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변화를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 부풀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입시가 너무 절대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내 제자한테 점수를 이왕이면 잘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성적 부풀리자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내신 절대평가는 수능평가는 평가 문화의 어떤 엄정성을 보강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엄정하게 하고 그다음 이제 대학은 예를 들면 어떤 학교가 성적 부풀려 가지고 가면 여기 다 D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뭐 페널티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대학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식으로 한다면 고교교육은 고교교육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수능을 통해서 대학 수학을 가능하게 대한 기본 학력은 기본적으로 강제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를 통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정말 외국처럼 치열하게 정말 공부를 하게 하는 뭐 이런 구조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지력은 수능 전날 최고조였다가 수능 끝난 날 50% 감소하는. 그러니까 바로 다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또 이게 입시 지옥으로부터 해방의 날이에요. 수능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후진국적 방식이에요. 후진국적 방식이니까. 좀 이제 조금 이걸 긴 호흡으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화를. 그 이제 뭐 수능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한 가지 뭐 여쭤볼게요. 이게 뭐냐면 예산 문제. 지금 그 말씀 전에 심화 수학 문제점 심화 수학 말씀하시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적분 2하고 기하로 이제 구성되는 심화 수학이 학계에서는 AI 시대에 그냥 확실히 필요한 게 아니냐. 심화 수학을 이 제2외국어 범주에 지금 넣어서 시한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이 악화되고 그래서 지금 뭐 자연계열 학생들이 뭐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미적분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맞아면 초등학교 의대반도 생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심화 수학이 도입이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의대를 가거나 뭐 스카이 대학을 가는데 결국은 변별은 거기서 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위 몇 프로를 중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화 수학이 결국은 변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학생은 다 심화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어떤 지역에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들어가는 수년 동안 못 들어가는 학교도 서울대 입시에 맞춘 과목을 개설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학교는 못 가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학부형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점은 저도 그 이제 그 수학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청에 나름 합리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현재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 속에서 심화 수학이 도입되면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니까 결국 수능을 지망하는 모든 학생이 심화 수학 수준으로 미적분 2 기하 수준의 수학을 하는 것을
require 하는 거죠. 당연시 전제로.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게 오. 되기 때문에 근데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학생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에서 뭐 예를 들면 이 과목을 필요로 하는 학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들이 그러면 있겠죠. 이제 뭐 그걸 요구하게 할 수 있고요. 권장 과목, 뭐 예. 선수 과목 뭐 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뭐 대학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예.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수학계나 그런 쪽에 그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현재 치열한 경쟁 구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거의 수능 선택이지만 내용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필수가 되는 이 돼버리는. 구조는 네.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 들어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공계나 정말 필요한 과가 있겠죠.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학 들어가서 예. 리콰이어먼트 하면 되잖아요. 이걸 의무적으로 이 과를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꼭 이걸 들어야 된다든지 예. 이러면 되는데 인문 계열이나 사회 계열에 가는 학생들이 굳이 꼭 그걸 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예. 아무래도 이제 내신 문제도 예. 조금 애로는 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한 축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이제 내신이라는 한 축이 있는데 이제 내신의 경우에는 조금 진일보한 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는데 예. 전체를 일종의 상대평가한 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의 기조는 예. 1학년 공통 과목은 절대 평가를 하고 예. 가로 열고 상대 평가를 부기해 준다. 2, 3학년은 절대 평가한다. 예. 그렇죠. 내신에서. 내신에서. 예. 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그 전향적 변화를 한 겁니다. 그건 좋은데 예. 이제 거기다가 전 과목 상대 평가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개 이제 교육계나 사각세도 그렇고 뭐 교육계 교원단체들도 이제 기존에 이렇게 기대된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기대된 그러니까 1학년 공통과목 절대과목 공통과목을 절대평가하고 대학의 변별의 필요성 때문에 상대평가를 부기해주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들어라. 그래야지 이제 고교 학점제 하에서 선택에 자율성이 있다. 예. 요렇게 이제 구조가 짜였거든요. 예. 짜였는데 예.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이전에는 이제 수능에서 예.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하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신을 선택할 때 내신에서 네.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 네. 자기가 선택해서 수능에도 나오니까 네. 열심히 하는 구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제 사회나 과학 영역의 선택 과목은 뭐 거의 많이 안 듣게 되고 또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길어야 A 등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등급이 그렇죠. 많을 거 예,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되나요? 예. 그러면 소인수 과목은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고.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10명이다. 그럼 1등급이 1명. 한 명밖에 안 되는 뭐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의 구조가 되면. 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명짜리, 30명짜리, 50명짜리 들어야 5배로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모집단이 많아야 1등급이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숫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2028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도 요 지점. 예. 그러니까 이 소인수 과목, 선택 과목 주로 이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과목들이 전멸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 듣죠. 그렇죠. 예. 자기가 1등급 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안 듣게 하는 거니까.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과연 요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게 지금 고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앞으로 마지막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예. 좀 논의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교육부가 또 일정하게 최종 결정을 할 때 예. 뭐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은 못 하더라도 저희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지금 체제에서라도
고교 학점제 그다음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너무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들이 어떤 선택에 어떤 숨쉴 구멍이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좀 보완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진짜 얘기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될 점도 많고 고민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